2019년 5월 7일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가 쓴 기사가 나왔습니다. 석유공사가 대주주인 물류사가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유류 100여 차례 총 64만 톤을 선적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폭로했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 문재인 정부는 반역죄를 물어서 모조리 감방에 처해야 되고 또 북으로 평양으로 묶어서 보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혹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올 초 계속 나왔습니다. 자, 기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일대 주주인 국내 석유 물류기업 오일허브코리아 OKYC가 2017년 18년 여수항에서 국내외 선박에 실어둔 유류의 상당 부분이 공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해운업체들에게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하던 시점이었다. 이 때문에 OKYC가 의심 선박의 유류를 선적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OKYC는 유류를 구입한 화물주 의뢰에 따라서 유류적재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입한 화물주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여수에 본사가 있는 OKYC는 유엔 결의안 2375가 시행된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 6척의 유류를 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당국이 해운 정유업계 대북 제재 위반 경고를 계속하던 시기였다. 자, 이렇게 대북 제재 위반 경고를 계속 하던 해놓고 그러한 시기에 또 뒤로 요런 짓을 또 누가 시키겠죠. 이 자들이 바로 반역자들이 아니겠습니까? OKYC는 이 기간 6척에 100여 차례 유류 64만여 톤을 적재했다. 이 배들 중엔 최근 불법 유류 환적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았던 한국 국적의 피파이어니어호, 루니스호도 있었다. 피파이어니어호는 지난해 9월 혐의가 드러나 선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루니스호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재 의심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과 공해상 환적 금지를 위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 대상에 OKYC뿐 아니라 석유공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피파이어니어는 2017년 9월 중하순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금은산호, 유선호에 각각 1820톤, 2500톤 등 유류 4320톤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배는 2017년 9월 11일 여수 OKYC로부터 유류 6720톤을 받은 뒤 베트남으로 출항했다. 김 의원은 결국 OKYC가 선적한 유류가 북한 선박에 환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OKYC는 이 배에 지난해 8월까지 12만 5천여 톤 유류를 실었다. 화물주는 싱가포르 T사, 중국 P사였다. OKYC는 올 2월까지 루니스호에도 유류 16만 5천여 톤을 실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작년 3월 루니스호가 적재한 유류를
수령한 구매자 내역이 알 수 없으므로 나와 있다. OKYC 역시 구매자 상세 내용이 불명이며 일부 불법이 의심된다고 했다. OKYC는 또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되어 있는 빌리언스 18호, 코야호, 코티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에도 유류를 실었다. 업계에서는 그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시행 직후부터 업계 대북 제재와 관련한 계도 공문을 수차례 배포했다. 그러나 금은산호 등 대북 제재 선박 목록을 배포한 시기는 지난해 가을 이후다. 파이오니어호 등이 이미 수사를 받고 있던 때다. OKYC 측에서는 정부가 대북 제재 선박을 미리 적시했다면 우리가 적재 대응을 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은 정부에 있고 화물주 의뢰에 따라 유류 적재를 대행한 우리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OKYC는 한국석유공사 출자회사로 전체 지분의 29%를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올해 또 3월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협 사업에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석유 반출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할 경우 한국의 석유공사, 기업, 은행 등이 포함될 경우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비롯한 김서방, 윤서방, 박서방, 이서방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반역적 국가 운영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면 물론 군대를 무너뜨렸고 국정원을 해체했고 최저임금 소주성 정책으로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정치적 반대파에게는 야당을 해체하려고 하는 의회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독재 정치를 행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에게는 온갖 아부를 해대는 똘마니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상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이라면서 온갖 반역적인 행위와 국가 운영과 또 온갖 더러운 거래를 반역적인 우리 민족의 반역적인 김씨 일당에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석유만 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표들을 남발했겠습니까? 저들은 그들의 뒷거래가 발각이 되면 반역죄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종북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김 장군님에게 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평화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또 저들의 부패는 어떻습니까? 끝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보수를 자처하는 야당, 또 물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반역적인 정권의 온갖 비리와 거래를 차단해서 횃불을 들어 불로 흥한 자 불로 망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국의 국민을 버리고 핵을 가진 적국에게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정권, 우리 평생 이런 정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반역죄를 물어서 강남에 궁둥이를 깔고 앉아서 평양을 사모하는 북한의 똘마니 종북주의자들, 이제는 이 나라에서 몰아내서 수천 년의 형을 내리고 평양으로 모조리 추방을 해야 하는 운동을 해야 될 때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과 또 보수를 자처하는 야당들은 생사를 건 전쟁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제 유튜브에서 모두 유튜브로 뛰어나와서 이러한 진실들을 알리고 투쟁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